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아이 경제교육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아이들한테 사줘야 할 것과 사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경제교육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가식적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좀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녀 경제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물론 우리 아이가 경제 교육을 잘 해가지고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더 편하자고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요새 좀 그런 현상이 좀 있잖아요. 캥거루족이라던가 아이가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고 부모랑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늦게 하거나 못하고 이제 더 뒤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나쁜 엄마라서 그런지 아이가 물론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도 좋지만 자는 모습이 정말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빨리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20살 때 독립을 하려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빨리 아이들이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좀 뭘 이렇게 해놓으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돼서 이제 뭔가를 준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그걸 또 지키고 읽어나가려고 하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20살에 독립을 시키려면 어떤 걸 해놔야 되지? 약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왜냐면 저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노후를 준비하려면 아이들이 빨리 독립을 해서 저도 제 노후를 준비할 거를 빨리빨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더 아이들이 빨리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자녀 교육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식 농사 경제 교육을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끼리 사실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요새 아이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돈이 쓸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놈의 돈덩어리들 막 이러거든요. 돈 먹는 하마. 저희 딸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반발심을 가지면서 아니야 난 복덩어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너무 했나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자랄수록 학원비도 좀 많이 들고 이것저것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나 뭐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닥치는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줄지 않고 항상 늘어나니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럼 어디까지 해줘야 될까? 내가 무엇을 사주고 무엇을 사주지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사줘야 될 것도 많지만 자녀들이 또 사달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첫째 딸이 초등학생인데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아이가 이제 무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사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줄 수는 없잖아요.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트 하게 되는데 아이가 정말 고양이 같은 눈망울로 그 장화시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 눈망울로 막 이렇게 누나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막 이러면 정말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막 다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전 약간 아이가 좀 너무 귀엽게 막 이렇게 하면 흐물흐물 막 이렇게 녹게 되더라고요. 저희 애가 좀 애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아이가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줄 때는 정말 말 안 해도 막 뭘 사주고 싶고 이래서 마음이 막 시시때때로 너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사주거나 사주지 말아야 할 때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 기준을 알려줘서 어떤 걸 부모들한테 사달라고 해야 될지를 좀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좀 자발적으로 협조를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하고 필요한 것은 엄마가 사주는 거고 부모가 사주는 거고 네가 원하는 건 너의 용돈으로 사는 거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시때때로 그렇게 아이가 뭘 사달라고 하거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너가 그냥 단순히 갖고 싶은 건지 원하는 건지를 구분하는 놀이도 하고 구분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자라나기 위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이나 뭐 이런 건 간식 이런 건 빼고 뭐 아이들이 건강에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그런 음식물 같은 거 끼니 이런 거는 엄마가 당연히 해주는 거고 간식은 네가 그냥 먹고 싶은 거면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게 아니고 원하는 거고 그리고 계절에 맞게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에 맞게 이제 몸이 자라면 옷을 새 걸 사줘야 되잖아요. 큰 거를. 그래서 그런 의복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학용품 이런 거는 필요한 거니까 부모인 엄마 아빠가 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너가 원하는 것은 엄마가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게 생기면 저는 얘기를 해요. 너가 용돈으로 사. 근데 만약에 그거를 엄마나 이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기념일에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그때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던가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뭐 생일이라던가 이런 날에 너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사줄 거야. 근데 그 외에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너 용돈으로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념일 때도 주의하실 게 뭐냐면 아이 생일날 같은 경우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손주 손녀가 너무 귀엽다 보니까 옛날에는 손주 손녀가 되게 많았지만 요새는 정말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엽다 보니까 막 대거 막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리고 친척들이나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아이 생일이거나 하면 이렇게 선물을 다 사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생일날에 막 장난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서 들어와서 아이가 한 개를 온전히 갖고 놀기 이전에 다른 물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장난감들이 막 방치가 되고 그거를 온전히 잘 갖고 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게 주변의 분들 중에 좀 이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들과 이제 아닌 분들을 나눠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이면 그 분한테만 이제 금일봉으로 용돈을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협조가 가능한 분들과 아닌 분들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협조가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경제 교육을 아이한테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아이의 그 나이에 맞는 용돈을 주세요 하고 어떤 분한테는 아이의 선물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봉 용돈을 주실 분과 선물을 주실 분을 나눠놨다가 아이 생일날이 되면 정해진 분이 이제 선물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나이에 맞게 그 준비하시려고 하는 선물에 맞는 이제 금일봉을 용돈으로 주십사라고 이제 협조를 구하는 거죠. 물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만.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가 선물을 하나 받으면 그걸 온전히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기념일 생일날에 선물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한 개만 꺼내서 주고 나머지는 이제 잘 숨겨놨다가 아이가 이 장난감을 온전히 다 갖고 논 다음에 흥미가 떨어지면 새로운 장난감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형식으로 저는 줬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선물 외에 이제 금일봉으로 받은 용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아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놔서 너가 생일날에 원래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는데 용돈으로 주신 분들이 계셔. 그래서 그 용돈을 너 이렇게 통장에 넣어놓을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통장에 돈이 쌓이면 너가 사고 싶은 거를 살 수가 있어. 다만 한 번에 살 때 매번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고 금액도 너무 큰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 안에서 너가 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첫 번째 부동산 처방전 책을 초고를 탈고를 하고 아이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 일본 여행을 가서 아이가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을 가지고 아이가 해리포터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트를 장착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고 싶으면 너무 비싸니까 너의 용돈에서 사고 싶은 거 저희 아이가 또 되게 깍쟁이라서 자기 돈이 많이 쓰이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막 저는 정말 그 한정없이 다 쓸 줄 알았는데 그 해리포터 세트 안에서도 자기가 정말 꼭 사고 싶은 거 품목만 이렇게 몇 개 정해가지고 한 30만 원어치는 정도를 사오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발끝까지 하면 훨씬 더 넘는 높은 금액이 들어야 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타협을 보더라고요. 자기 용돈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써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고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본인의 용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정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막 되게 짜잘한 거 이제 1,000원, 2,000원짜리 막 이런 것도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게 이제 문방구 쇼핑 막 이런 것들을 막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막 서로 사주고 막 사오고 싶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맨날 쫄라가지고 사실 매번 번번이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때마다 정말 단호하게 너가 사고 싶은 건 너 용돈으로 사도록 해 라고 하면서 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한 다시 설명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힘들어요. 100만 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꿋꿋이 그걸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얼마 줘야 되냐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들한테 전 일주일 단위로 맨 처음엔 용돈을 줬었고 지금은 6학년 고학년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주니까 너가 정말 1,000원, 2,000원짜리 사고 싶으면 일주일에 용돈을 가지고 사도록 해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쉽지 않고, 그거를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엄마 입장에서 차라리 사주는 게 속 편하고 맘 편하고, 또 그 애들이 막 와서 계속 찡찡대니까 되게 몸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악하게 좀 이제 굳건히 하시면 좋은 게, 이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얻어지냐, 저는 이렇게 아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이제 용돈을 같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용돈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건 정말 많아.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사지 말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선택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경험이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우리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두 개를 다 갖고 싶은데 이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뭘 하나를 얻는 게 아니고 뭘 하나를 버리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그 과정을 작은 것부터 연습해서 이제 큰 거를 이제 책임을 질 수 있게까지 연습을 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가진 돈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저축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우고 저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아이들 통장에 용돈을 넣어줄 때 절대 부모가 가진 돈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랑 약속한 금액 안에서 용돈만 넣어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외부에서 이제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런 돈을 이제 본인 스스로 넣게끔 하셔야지, 화수분처럼 본인의 용돈 통장에 돈을 계속 부모가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과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냥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물건의 가치를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의 그 물건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감정에 의해서 사치성 소모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의 기준과 그 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범위가 넓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그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가 꼭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아이가 물건의 가치를 보는 눈이 생겨요. 이게 정말 짱이죠.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서 사실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눈도 아이들이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쇼핑을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가끔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가격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먼저 엄마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는 예쁜 거에 비해서 너무 실용성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이거는 안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점점 뒤로 갈수록 아이가 이건 너무 비싸 라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먼저 차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 예쁘다고 이거 사자고 해도 저희 아이가 말리더라고요. 이로써 아이가 이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의 용돈을 관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꼭 사야 될 것, 사줘야 될 것과 사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요거 사줘야 될 것, 사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행해 보시고 댓글로 피드백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경제적 자유인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 경제교육 쭉 이어가도록 해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